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노트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파나소닉 SV 시리즈. 이거 생김새가 이상하다고요? 무슨 20년 전 노트북을 소개하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2022년 봄 일본에서 11세대 인텔 CPU에 16GB 램을 달고 나온 비교적 최근의 노트북이고요. 최근 이 제품이 한국에 정식 출시된다는 뉴스가 떠 이렇게 정식 발매판을 구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일본에선 의외로 비즈니스 노트북 용도로 꽤 그 수요가 있다고 해요. 제조사 측 홍보 문구에 따르면 이쪽 분야의 점유율도 압도적 1등인데다 같은 모델을 여러 번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아마 찾는 사람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찾는 그런 모델인 것 같죠?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생긴 노트북을 일본의 비즈니스맨들이 선호하냐? 일단 이 제품의 셀링 포인트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먼저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법인용 모델인 CF-SV1이란 모델인데 12.1인치 기준 919g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또 배터리는 오래간대요. 제조사 기준 12시간이라고 하니 꽤 오래가는 편이죠. 그리고 내구성도 좋다고 자랑합니다. 여러 내구성 실험을 거쳤다고 홍보하고 재질도 충격에 강한 마그네슘 합금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매우 가볍고 오래가며 튼튼한 노트북의 외관 재질이 마그네슘 합금 재질. 이거 우리나라에 꽤 오랫동안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제품이 하나 있죠. 맞아요? LG 그램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근데 생김새는 각각의 제품이 서로 비슷한 컨셉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게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파나소닉 SV 시리즈를 우리에게 익숙한 그램과 함께 리뷰하되 같은 두 개의 제품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다른 모습으로 분화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두 제품 모두 제조사로부터 무상으로 되어받았고요. 컨텐츠 제작을 위해 경시적 대가를 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사전 지식부터 파나소닉 이 노트북 라인업에는 다음에 총 4가지 라인업이 있고요. 이 중 제가 준비한 건 SV 시리즈로 개 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한 외형이라고 합니다. 여튼 구성품과 박스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게 종이 박스가 있고요. 얘를 열면 이렇게 한쪽에는 제품 본체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종이 박스 보이시죠?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AC 어댑터가 보이는군요. 아마 엄청 거대한 어댑터가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웃냐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엄청 두꺼운 그 일제 특유의 종이 설명서 보이시나요? 이게 그램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노트북들은 종이 보호제를 열면은 딱 바로 제품 보이고 단 한 장짜리 설명서가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은 뭐랄까요? 확실히 다른 감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체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일단 외관부터 보면 뭔가 트렁크 케이스 같죠? 이거를 일본에서는 트럭 같은 자동차의 보닛을 닮았다 해서 보닛 디자인이라고 하던데 이런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노트북 시리즈의 전통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 보닛 디자인이냐?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 상판에 자동차 보닛처럼 윤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충격 흡수에 매우 유리한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구조 덕분에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이런 홍보 포인트마저 굉장히 뭐랄까요? 일본 비즈니스맨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반면 그램은 상판이 상당히 매끈한 디자인이고 그램 스타일은 여기에 유리까지 덮인 형태라 매우 색다른 외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이 제품 역시 밀스펙 인증을 받았으니 아주 다르면서도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군요. 여튼 그램 진경 마저 보여드리면은 크기도 이게 그램에 비하면은 보세요. 진짜 엄청 작아요. 이 12.1인치 SV 라인업의 경우 A4 용지보다 작아서 비즈니스 가방에 쏙 들어갑니다.가 제조사 홍보 포인트예요. 그램은 휴대성이 좋은 가장 작은 모델이 14인치죠. 기준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뒤쪽에 이거 배터리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램은 물론이고 요즘 진짜 거의 보기 힘든 방식인데 일본 쪽에서는 아직도 수요가 확실한 편인지 SV 시리즈는 고집스럽게 모든 시리즈에 이렇게 된 탈착식 배터리를 넣는다더라고요. 사실 탈착식 배터리를 채용하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건 진짜 그램에 버금가게 가볍게 만들었으니
찝으면 대단하죠. 다만 두께가 진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스펙 시트 기준으로 24.5mm인데 이 그램 스타일을 이렇게 옆에 두면 진짜 엄청 두껍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포트가 진짜 5만 군데에 5만 종류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라인업에서는 HDMI 포트조차도 다 빼서 얇게 만드는 추세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근 20년간 사용됐던 컴퓨터용 포트가 다 달렸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보면은 전원 연결 포트가 보이고 HDMI 포트, USB A 타입 포트, 그리고 최신형 썬더볼트 4.0을 지원하는 타입 C 포트가 보이고요. 참고로 이걸로 PD 충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하면 램 포트 그리고 USB A 타입 포트와 함께 무려 RGB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20년 됐어요. 참고로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 앞쪽에도 뭔가가 달려 있습니다. 노트북 상태를 표시하는 LED 인디케이터 옆에 3.5파 이어폰 단자가 있고 옆에는 SD카드 포트도 달려 있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 포트를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포트마다 전부 꼽으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됩니다. 노트북 자체가 거대한 허브죠. 참고로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일부 모델의 경우 옵션으로 무려 ODD, 그러니까 CD랑 블루레이, DVD를 읽을 수 있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버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CD롬이라 부르는 그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포트를 제공하냐?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비즈니스용 노트북이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오래된 기계들의 경우 꽤나 오래되고 다양한 종류의 포트가 필요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램과 달리 온갖 비즈니스 필드에서 구른 이 제품에서 다양한 포트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주로 일본 내수용으로 팔리고 있는 제품명을 고려하면 일본 특유의 업무 환경, 즉 오래된 디지털 장치들을 여전히 사용하는 업무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작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관련 신청서 및 기타 양식을 제출하기 위해 플로피 디스크, CD, MD 등 디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정보 절차가 약 1,900여 개에 달했을 정도로 오래된 장치와 그에 맞는 포트를 쓰는 니즈가 강했다 하거든요. 각종 회의에서 여전히 서류 결과물 등을 CD로 전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단자들이 공존하는 일본 특유의 상황에서 비즈니스 노트북에 이런 포트가 달리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판 열어볼게요. 무슨 일입니까? 자, 일단 디스플레이 위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구멍들이 보여요. 이게 하나는 웹캠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 인증 카메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램도 같은 방식으로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있긴 해요. 근데 다만 보통은 베젤을 까만색으로 해서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건 와, 카메라랑 마이크랑 전부 잘 보여주는 은색 베젤이 뭐랄까요? 상당히 솔직하군요. 자, 이제 합판을 볼게요. 합판을 보면 정말 클래식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둥근 트랙패드죠. 이 노트북 제품군만이 가지는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문 제작을 하면은 이 부분의 색상만 따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반면 그램의 경우 일반형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사각 트랙패드가 달려있고, 그램 스타일의 경우에는 히든 터치패드라 그래서 아예 물리적으로 트랙패드를 없애버린 제품도 존재합니다. 확실히 두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하면은 시간차가 그죠? 2년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이게 이렇게 왜 생겼는지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전원 버튼을 이렇게 당겨서 부팅을 해봅시다. 이게 전원을 켜진 김에 소개하면 디스플레이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올레드를 사용하는 그램 스타일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한데 12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고해상도를 가진 IPS 패널을 쓰고 있고 논글레어 처리까지 돼서 어디서든 준수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부팅이 됐으니 이 트랙패드가 이렇게 생긴 이유부터 설명하자면 간단해요. 타자 칠 때 손에 터치패드가 안 닿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자세히 보면 터치패드 주변 광택릭이 이렇게 돌출된 형태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둬서 손바닥이 트랙패드에 닿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보통 신형 노트북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손바닥 터치 무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져다 두고 쳐도 알아서 터치 입력을 무시하는 반면 SV 시리즈를 비롯한 이 노트북 제품군 전체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터치 간섭을 막는 작은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또한 이 트랙패드가 원형이라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 휠을 돌리듯 손가락을 돌리면 아래로 화면이 넘어가는 기능도 제공해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종사자들은 엑셀이다 뭐뭐다 해서 긴 서식을 볼 일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추가했고 그게 지금껏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이유로 이 키보드에도 재미난 옵션이 하나 숨어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에 숫자 키패드가 없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뺀 것 같고, 아마 같은 이유로 그램도 14인치에는 숫자 키패드가 없어요. 다만 보세요. 여기 넘락키 보이세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이게 키보드 우측 버튼이 숫자 키패드처럼 작동합니다. 업무상 숫자 키패드가 필요한 사람이 비즈니스맨 중에 많을 테니까 이런 옵션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 켜본 김에 성능이랑 발열 테스트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일단 성능은 이 제품은 최신형 13세대 CPU가 아닌 11세대 CPU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애당초 일본에서 2022년 봄에 나온 게 올해서야 우리나라에 출시된 거니까요. 여튼 전원을 연결했을 때 벤치마크 점수의 경우 시네벤치 R23 기준 1회 테스트 시 싱글코어 1360, 멀티코어 5141점을 10분 테스트 시 싱글코어 1363, 멀티코어 4897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GPU 점수는 3D마크 기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차 배터리 모드 시 성능도 저희가 측정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주 무난하고 평범한 CPU, GPU 성능이라 하겠군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이게 벤치마크 같은 거 돌려보면 노트북에 열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그 열이 한쪽에서만 나와요. 열 배출구가 있는 이 한쪽만 뜨겁습니다. 대체 속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합판을 잠깐만. 근데 뜯으려면 이거 나사 보이세요? 나사 개수가 너무 많은데? 하이. 와, 이게 나사 개수 개수인데 부위마다 크기가 너무 달라서 진짜 여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게 메인보드가 우측으로 쏠린 채로 CPU랑 팬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흡기도 이쪽 팬으로서 저쪽으로 바람이 나갈 테니까 아마 이렇게만 뜨거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옆을 보면 또 어때요? 텅 비었죠?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곤 하는데 이건 배터리가 위에서 이렇게 꽂히는 탈착식이니까 자연스럽게 요만큼의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공간 아깝지 않냐고요? 사실은 이 공간은 ODD를 위한 자리이기도 해요. 이 모델은 ODD가 없는 모델이지만 일부 모델은 ODD가 달려있잖아요. 그 부품이 딱 이 비어있는 공간에 탑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특이한 게 기판을 보니까 자료 조사하면서 본 재밌는 게 좀 떠올랐는데요.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노트북들이 기판부터 해서 전부 일본 고베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솔직히 그건 한국인인 저로서는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고, 여튼 이 제품이 조립되면 중간에 부품이든 조립이든 검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걸 하는 주체가 그래요, 로봇입니다. 몇십 년 가까운 클래식한 디자인의 노트북을 검수하는 게 최첨단 로봇인 거야. 되게 일본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요? 파나소닉 SV 시리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제품과 그램을 보면서 우리와 일본의 전자제품 개발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이 경량, 긴 구동시간, 단단함을 가진 노트북을 원하는 니즈가 있었지만 파나소닉은 한 번 원형을 정립한 이후 거의 동일한 형태로 고집스레 25년간 내부를 갈아온 반면 LG는 일단 무게 원점을 시작하긴 했지만 내구성 배터리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화면 크기나 비율, 포트의 충돌, 이제는 외형 재질과 트랙패드까지 소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며 제품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가하고 있죠. 이는 각각의 제품이 고려하는 판매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변화의 양상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이런 특징들에서 우리와 일본의 작품 개발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래가면 너무 많이 나갔다. 그렇죠?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 혹은 아이템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바라며 다음 시간에 봐요. 끝!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다만 우리랑 다른 감성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